다우지수는 0.8% 하락을 했고요. S&P 500 0.8,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또 올 들어서 가장 탄력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폭도 깊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하는 그 이유는 저희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는 계속 제가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4%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4.3%도 넘어섰어요. 4.328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매우 심했던 그런 국면인데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게다가 FOMC 의사록 7월 FOMC 의사록이 너무 매파 색채가 강했죠. 그래서 그냥 긴축이 이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가 인상이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담감들이 지금 국채 수익률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왜 내리는 거야?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 그거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또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는 그 자체,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플러스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들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3개월물, 6개월물 이런 애들의 금리가 다 지금 5%가 넘어서는데 요즘 시장도 좀 재미없고 이런데 그냥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이자 받을 수 있는 그냥 채권 투자할까? 안전자산에 투자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이게 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긴축과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의 조정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긴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이게 또 거기에 무게 그 벽돌 하나를 더 올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경제지표들이 또 예상보다 다 잘 나오고 있는 거죠. 8월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이 제조업, 필라델피아 지역의 이게 제조업 활동지수일 텐데 이게 전월에 마이너스 13.5였고요. 시장에서도 이번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플러스 12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 24만 건보다 좀 더 아래로 나왔습니다. 전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한 11,000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탄력적이다 라는 걸 또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지금 긴축할까 말까 더 할까 말까 해서 자꾸 한다로 기울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더 보태고 있네. 좀 이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렸고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긴축에 대한 우려, 우리 또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요 선물 시장에서의 베팅 요걸 보면서 저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CME의 패드워치 요걸 좀 보면 9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하듯 그렇게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우려가 그래 9월에 동결하고 나서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전망치는 11월 FOMC 회의 11월에는 아마 1일 날 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예상한 그때를 베팅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마우스가 또 안 먹네. 네. 이걸 저희가 노트북을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방송을 해요. 저희 채권 부위도 하고 저희 코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팅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안 되네요. 그럼 저는 또 그 세팅을 또 제 손에 맞게 또 변화를 주면서 하면 됩니다.
네, 아유, 마우스는 또 안 먹네요. 그럼 확대 안 하고 그냥 볼게요. 일단 요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맨 앞에 이 좀 길이가 긴 막대들 이게 동결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1월에도 요 금리가 유지될 거야 라고 보는 건데 맨 앞에 있는 좀 진한 파랑색 그리고 맨 뒤에가 매우 연한 회색이잖아요. 그게 맨 연한 회색이 한 달 전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베팅한 확률 이게 70%.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도 뭐 비슷했어요. 70%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전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그때는 요 동결 가능성이 한 60%로 낮아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한 64% 정도로 그래도 한 달 전,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동결 가능성의 그 베팅한 확률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옆에 조금 낮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인상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베팅한 확률이 약 26에서 28% 정도였는데 그게 어제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을 확인하고 나서 35.6%까지 높아졌고 오늘은 이게 한 33% 정도로 낮아졌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동결을 베팅하는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고 인상을 베팅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물론 동결 가능성을 점치는 게 여전히 60%대로 더 많은 대중들은 참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약간의 비율 조정이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도 심리가 11월에도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심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걸 요걸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외신을 보시면 모기지 금리에 대한 기사들,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뭐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도 어느 정도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 요 모기지 금리는 뭐 주택 가격이라던가 주택 경기라던가 요가 또 민감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어떤 경제 상황 이거와도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금리를 보는데 모기지 금리가 여기 이제 프레디맥에서 주간 단위로 요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공시를 하는데 이게 8월 9일 날 처음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09% 기록하면서 7%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8월 16일 기준 데이터가 간밤에 좀 나왔는데 이게 또 7.16%까지 올라가면서 20년 내에 최고치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8%까지 오를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 금리는 결국은 뭐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0년 만기형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를 넘어섰고 이게 이제 8%까지 간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 중에 재밌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그게 지금 한 4.2, 4.3 이렇잖아요. 근데 요 지금 모기지 금리 7.16, 뭐 7.09 이거는 평균이고 금융사마다 금리는 다 다르니까요. 이게 지금 뭐 한 7.2, 7.3까지도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그 갭 스프레드가 지금 300bp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평균치가 175bp거든요.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그만큼 모기지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사례를 봤더니 1980년대 초반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지난 2007, 2008년 요때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졌던 게 그런 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 상황은 괜찮은데 이런 모기지 금리, 뭐 국채 수익률, 뭐 이런 스프레드 이거는 그 침체 국면과 비슷한 현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봤더니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크리스 데리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예상치로 한 4.7, 4.8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5%까지도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스프레드 300bp를 감안을 해보면 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8%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또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주택시장에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7% 이렇게 찍으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느냐. 집을 못 사요. 다 가진 현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자가 7%, 8%래요. 그럼 누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푹푹푹푹 죽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은 빠져야 되는데 요즘 집값은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공급은 더 줄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금리보다 더 싸게 낮을 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팔고 나면 다른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굳이 내가 지금 이거를 팔 이유가 있나?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수요가 주는 것보다 공급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물론 이자 부담되니까 안 살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뭐 직장의 문제라던가 뭐 때문에 반드시 지금 뭔가 뭐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사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감소보다 뭐 이 공급의 감소가 지금은 더 큰 뭐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기지 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면 주택시장은 이게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은 지금 주택가격이 그나마 이렇게 버텨주는 것은 노동시장이 괜찮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도 그래도 좀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 거야. 월급이 있으니까 고정 수입이.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긴축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해고가 더 늘어나고 고용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은 이자를 못 갚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압류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이제 폭락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도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주택 가격 동향, 주택 경기 동향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할 이슈, 뭔가 이렇게 시한폭탄 같은 이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번질지 모르니까 계속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석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좀 그때그때 뭔가 금리가 이 대가 퍼센트대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도 이거 좀 보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한 번씩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모기지 금리도 정리를 해봤습니다.